왜 하필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 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동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팝도 못 넘기고 하던 일을 던져두고 혼비백산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만으로도 광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광숙이 마주한 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멀쩡히 서 있는 동석.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마 대표? 광숙씨 너무 놀라지 마세요. 별거 아닌 접촉사고였어요. 차만 찌그러졌지 전 멀쩡합니다. 순간 광숙의 두 다리가 툭 풀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도 없이 동석을 안아버렸다. 그건 계산도 계획도 아닌 몸이 먼저 반응한 충동. 곧이어 숨을 삼킨 동석의 팔이 조심스레 그녀의 등 위에 얹혔고 그 둘 사이에 있던 감정의 장벽은 그 짧은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바로 강수였다. 다음날 아침 강수는 동석을 창고로 불렀다. 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어제 너 일부러 부른 거냐? 무슨 말씀이신지. 사고 일부러 연락했냐고. 동석은 피하지 않았다. 네, 일부러 연락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날 걱정해주는지 알고 싶었어요. 순간 강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그저 도와주는 가족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자꾸 그 사람이 보이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내가 뭐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을 마친 동석은 고개를 숙였다. 강수는 긴 침묵 끝에 무거운 숨을 내쉬며 한마디 던졌다. 형한테 욕먹지 마라. 그것만 지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강수는 어젯밤 본 광숙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표정은 그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눈빛이었다. 동시에 집안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세리의 가출. 며칠간 연락이 끊겼던 세리는 짧게 자른 머리에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집에 돌아왔다. 식탁 위엔 유전자 검사서와 출생신고 무효 소송 서류가 놓였다. 이제 저 톡구탁씨 딸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미쳤어? 진짜 아버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범수랑 계속 만날 거예요. 탁자 끝에 놓인 서류. 확인해본 톡구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런 걸 믿고 날 부정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속고 살고 싶지 않아요. 말을 마친 세리는 범수의 손을 텁석 잡고 나갔다. 더 이상 두려움도 눈물도 없었다. 범수씨, 나 이제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누구 딸이 아니라 그냥 나로. 집안은 곧 뒤집혔다. 톡구탁은 술도가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그를 막아선 건 강수였다. 그만하세요, 아저씨. 넌 빠져. 오시성도 아닌 게 왜 끼어들어. 그 말에 공기는 얼어붙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오시성이 아니라고? 강수는 말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엔 병원 로고가 찍힌 낡은 봉투 하나,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문서 2장, 친자 확인서, DNA 검사 결과 불일치,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강수는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나는 누구야? 강수야, 괜찮아? 천수의 목소리가 낡은 창고 안을 울린다. 하지만 강수는 대답이 없다. 손에는 여전히 친자 검사 서류가 들려있고 바닥에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형, 내가 오시성 아니라는 거 언제 알았어요? 미안하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강수는 멍한 눈으로 천수를 올려다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그럼 난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직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아버지가 그걸 숨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작게 한숨을 내쉰다. 가짜로 살고 있었던 거네요. 가족도 이름도 다 남의 거였어요. 그 말이 그렇게 허무하게 흩어졌다. 한편 옥분의 감정선에도 변화가 생긴다. 동네 수의사와 고양이 구조를 계기로 가까워진 옥분. 그는 그녀에게 한마디 던진다. 사람이요. 사랑받은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옥분 씨는 아직 덜 사랑받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그날 밤 흥수와 마주한 옥부는 처음으로 이별을 고했다. 흥수씨, 나 이제 내가 나를 좀 사랑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사랑도 가족도 혈연도 믿어왔던 모든 진실이 이제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동석은 광숙과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한 정적이 흐르던 중 광숙이 먼저 입을 뗐다. 그날 안아준 거 기억나요? 네, 저도요. 그게 생각보다 오래 남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동석씨 생각이 자꾸 나요. 동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우리 이번엔 거짓말 말고 해봐요. 광숙씨 마음 진짜로. 광숙은 조용히 시선을 맞춘다.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말한다. 좋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동석씨 좋아해요. 그 짧은 문장에 두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놓여버렸다. 다음날 아침 톡고탁은 여전히 술도가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강수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톡고탁은 막아서며 다시 말했다. 내가 왜 내 앞에서 입 닫아야 해? 넌 이 집 자식도 아니잖아. 남이야 남. 그 말에 천수가 끼어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을 함께 지킨 건 강수야. 우린 가족이라고. 성이 뭐든 상관없어. 톡고탁은 이를 갈며 돌아섰지만 그의 말은 이미 충분히 나를 세웠다. 한편 세리는 친구의 원룸에 얹혀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식은 도시락과 전기장판 하나로는 그녀의 마음까지 덮을 수 없었다. 범수에게 보냈던 마지막 문자도 잘 지내라는 단 2글자였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세리는 놀라 나갔다. 범수였다. 축 처진 어깨와 다 젖은 셔츠. 세리야, 나 네가 없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살겠더라. 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 아버지한테 미안해. 근데 나한테도 나를 선택할 권리 있는 거잖아. 범수는 고개를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을게. 네가 네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옥분. 그녀는 동네 수의사와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어색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혹시 집에선 괜찮으세요? 아니요. 지금껏 한 번도 괜찮은 적 없었어요. 근데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죠. 수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그걸 알았으니 늦지 않았네요. 옥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맞아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좀 사랑해 보려고요. 광숙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광숙이 말했다. 이 집 술도가도 이제는 저 혼자 끌고 갈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각자 숨기고 있던 거 다 꺼내놓고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조용한 정적. 그리고 그 속에서 강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부터 말할게요. 강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듯 무거웠고 그 무게를 이끌 사람은 결국 강수뿐이었다. 저 오시성 사람 아니래요. 검사 결과도 나왔고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 집 식구 아니란 거 이제 받아들일게요. 대신 이 집에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이 집 지켜야 하니까요. 누구보다 여길 오래 사랑했고 지켜봤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천수와 동석은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동석은 조용히 광숙에게 편지를 전했다. 광숙씨, 나 이제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사실 나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근데 감히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니까 이제야 말해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심입니다. 광숙은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눈에 맺힌 눈물은 흘러내리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그녀는 술도가 마당에서 동석을 마주쳤다. 편지 봤어요. 대답 듣기 무서울까 봐 안 기다리려 했는데요. 광숙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말하면 늦을까 봐 나도 겁났거든요. 그러나 행복의 숨결도 잠시뿐이었다. 툭꼬탁은 술도가의 낯선 인물을 데려왔다. 건장한 체격, 눈매가 닮은 듯 낯익은 남자. 이 사람이 강수의 아버지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강수는 당황해 뒷걸음질 쳤고 그 남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민태성. 많이 늦었지. 널 찾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천수는 톡꼬탁을 노려봤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톡꼬탁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오씨 가문 이름에 더 이상 거짓은 없어야 해. 한편 옥부는 수의사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내 삶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었고 흥수는 그 변화가 못마땅했지만 이제 더는 옥분을 붙잡지 못했다. 옥분씨 나중에 시간 되면 그 가게 이름도 좀 같이 지어볼래요? 가게요? 동물들 위한 작은 보호소요. 이름 옆에 옥분이란 글자 있으면 좋겠어요. 옥분은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엔 처음으로 진짜 자유가 스며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민태성과 톡꼬탁이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다. 그 애가 진실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진실을 알아야 살아남아. 그럼 다음은 오회장 유언장을 꺼내야지. 다음에는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